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은 한마디가 당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당신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때때로 관계가 깊어지면 솔직해도 된다고 착각합니다.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서로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5가지입니다. 당신이 무심코 내뱉었던 말이 상대의 마음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 말이 어떤 상처가 되어 돌아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실수를 막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하나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30해 넘게 우정을 지켜온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동네 친구였던 민수와 종호는 함께 학교를 다니고 함께 군대를 갔다 오고 어느새 가정을 꾸리고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종호가 힘든 기색을 보이며 민수에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너무 힘들다.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아.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네가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니야?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순간 종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종호는 더 이상 민수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처음엔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한 말이 종호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를. 인간관계에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는 순간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렇게 무심코 던진 말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5가지.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건 내 잘못이야. 누군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렇게 말하죠. 네가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야. 그건 네가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 이 말을 듣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철저히 무너집니다. 그 사람이 이미 자신을 책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군가가 확신을 더해버리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더욱 깊이 몰아붙이며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비슷한 경험을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지는 오랜 시간 다닌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친한 친구 혜진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 그러자 혜진은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예전부터 상사랑 좀 안 맞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지. 좀 더 조심했어야지.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구에게 기대고 싶었지만 돌아온 건 위로가 아니라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지는 더 이상 혜진과 자신의 감정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팩트를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특히 상대가 힘든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누군가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그건 내 잘못이야.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네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고 있어.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순간 상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관계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그거 별거 아니야. 우리는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내가 겪는 고통을 사소한 일로 치부당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이해받을 수 없다는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진우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회사에 어렵게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신입사원의 현실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상사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고, 사소한 실수 하나에도 크게 질책받으며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인 태호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진우는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기분이야. 그때 태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다 그런 거야. 원래 신입사원 때는 힘든 법이야.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참고 버텨.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민이 별거 아닌 것으로 취급된 순간,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그거 별거 아니야라는 말은 위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의 감정을 무시하는 말이 됩니다. 진정한 위로란 상대의 아픔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거 별거 아니야.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렇게 힘들었다니 정말 고생 많았겠다. 네가 그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어. 얘기해줘서 고마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을까?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이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때로는 그 어떤 조언보다도 나는 네가 힘든 걸 이해하고 있어라는 말이 더 강한 힘을 가집니다. 세 번째, 나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 말처럼 관계를 흔드는 말이 또 있을까요? 사실 이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위한 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의 입장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정답을 강요하는 말이 되기 쉽죠. 한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윤정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부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그런 딸이 답답했습니다. 내 또래 애들은 벌써 취업 준비 시작했더라. 나는 네가 힘들까봐 그러는 거야. 나는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지금 시간 낭비하면 나중에 후회해. 어머니의 말에 윤정은 더 이상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한다고 했지만 그 말 속에는 딸의 불안함을 들어주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상대를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를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죠. 하지만 상대를 정말 위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먼저 이해하려고 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보기엔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느껴?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어떤 선택을 해도 응원할게. 이 말들은 상대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줍니다. 어떤 조언보다도 중요한 것은 상대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 말은 앞서 이야기한 나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상대는 자신이 마치 문제투성이인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한 젊은 남자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우는 오랜 고민 끝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은 안정적이었지만 그가 원하는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해 용기를 낸 것이었죠.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현실을 좀 알아야지.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했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선택이 틀렸다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는 말에는 상대에 대한 신뢰가 빠져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의 입장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불안을 반영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걱정할 때는 그 사람의 선택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네가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 알아. 어떤 점이 제일 걱정돼? 어떤 결정을 하든 나는 네 편이야. 힘든 순간이 오면 언제든 이야기해.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이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걱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상대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지지와 위로가 되어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그 정도도 못 참아? 이 말은 상대의 아픔을 깎아내리고 감정을 무시하는 가장 위험한 표현 중 하나입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 이 말이 오갈 때 그 상처는 더욱 깊어집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영과 경미는 결혼한 지 15년이 넘은 부부였습니다. 둘은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로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지영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집안일과 육아, 직장까지 병행하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정말 힘들어. 요즘 너무 지쳐. 하지만 경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 너만 힘든 게 아니야. 그 정도도 못 참아? 그 순간 지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바란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녀의 감정을 무시하고 단순한 인내의 문제로 치부했습니다. 그 후로 지영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혼자 견디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그 정도도 못 참아? 라는 말은 상대의 고통을 사소하게 만들고 더 깊은 외로움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우리 기준에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힘들다고 말할 때 그 감정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정도도 못 참아?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많이 힘들었겠다. 네가 그렇게 느낄 정도면 정말 어려운 일이겠지. 어떤 점이 제일 힘들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네가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때로는 해결책보다도 그저 네가 힘든 걸 이해해. 라는 말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견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쉽게 말실수를 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기에 해줄 거라 생각하고 습관처럼 던지는 말들이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기도 하죠.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한 5가지 말을 기억하시나요? 첫째, 그건 내 잘못이야. 둘째, 그거 별거 아니야. 셋째, 나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넷째,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다섯째, 그 정도도 못 참아? 이 말들은 표면적으로는 조언이나 걱정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외면당한 기분, 이해받지 못한 상처만 남깁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입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주는 한마디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무심코 이런 말을 하며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다시 한번 자신의 말 습관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너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네 감정을 이해해. 나는 네 편이야. 이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고 서로의 마음을 더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경험이 있나요? 혹은 무심코 던진 말로 후회했던 순간이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관계가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다음 방송에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지혜이쌤이었습니다.